한강 익사 사고, 자살 추정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본사 출신 손해사정사. 사망사고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많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익사나 추락과 같이 외형상 사고로 보이지만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사와 유족 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한강에서 익사한 사고로 보험사는 자살 추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결국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사망 원인 판단과 약관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상해사망 5천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등이 포함된 포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9월 9일 밤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4일 뒤인 9월 13일 한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서는 익사로 추정되며 사망 원인을 뒷받침할 질병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검안서에는 사망 시점을 9월 10일경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vs 유족, 쟁점은 자살 여부. 유족 측은 피보험자가 예기치 못한 외래적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분쟁에 처해 있었고 정황상 자살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자살은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익사가 사고인지 자살인지였습니다. 자살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정의에 따라 익사 사고는 외형적으로 상해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유서 없음, 명확한 자살 경위 없음, 감정서상 외상 및 질병 없음,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자살 단정이 어려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자살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상해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판단된다고 보았고 자살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무상시 사정. 이 사건은 자살 추정만으로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망 원인의 입증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자 유족 사고사실과 사망 간의 기본적 연관성만 입증하면 충분. 보험사 면책 주장 자살임을 입증해야 하며 정황이나 심리 상태만으로는 부족. 사망보험금 문제는 시작부터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익사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급이 당연해 보이지만 정황상 자살 추정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는 지급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 수집과 약관 해석 논리 정립입니다. 손해사정사무소가 오는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유족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억울한 거절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